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국가직이 끝났습니다. 근데 국가직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다시 지방직에 몰입하고 계시는 거 맞죠? 국가직 점수가 좋았든 나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6월 20일 지방직 위해서 열심히 달릴 거고요. 아마 이번 시험 보시면서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기출을 제대로 풀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기출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 하루에 4개에서 5문제 정도 푸는 거는 사실 그렇게 무리되는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시간 동안 지방직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기출문제들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방직 7급 문제 이미 제가 다 카페에 업로드 해놨고요. 요거 댓글로 인증해 주시면 10일 주차까지 빠지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방직 끝나고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게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게 쿠폰 쏘겠다고 말씀드렸죠?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오늘은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치행정 1원론은 역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등장했다. 역관주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필드의 암살, 그리고 전문적인 행정을 대비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한계들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에서 등장한 건 윌슨의 행정개혁이고요. 그래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자.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의 등장을 가져오게 됐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치행정 1원이 아니라 2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1번 X가 됩니다. 가끔 이 부분 질문하시는데 요거는 행정학 초기에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보실 수 있는 패턴이 흐름 정리 잘 됐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2번 후기행태주의는 가치 평가적인 정책 연구보다 가치 중립적인 과학 연구 지향했다. 아니죠. 이거는 후기 행태주의가 아니라 그냥 행태주의 연구의 특징입니다. 행태주의가 과학적 연구했고요. 오히려 신행정학 시기에 등장했었던 후기 행태주의는 정책 연구를 통해 가치 지향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학 연구를 하고자 했었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신공공 관리로는 시장 지향적인 경쟁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시장 지향적인 경쟁 원리를 통해 정부의 공공재 생산이 약간 시장적인 마인드에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80년대 행정개혁을 이끌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상 기반이어서 제가 수업 중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3번 맞고 4번 뉴 거버넌스 공공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협치에 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논의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협치라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 뉴 거버넌스를 다른 말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생각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죠. 전체적인 행정학 이론을 다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주제의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2번 페리와 와이즈의 공공공사 동기 이론 제가 합규감 세 가지의 예시들을 문제에서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긴 하지만 합리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설지에도 아마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합리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해서 내가 국가를 바꿀 수 있다. 내가 국가의 공익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공공봉사 동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벤져스에 나오는 주인공들 중에서는 약간 아이언맨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고요. 훗. 그죠? 그 다음 규범적 차원. 너무 오랫동안 애국심을 훈련받아서 정말 엄청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애국심. 제가 말씀드렸죠. 규범적 차원, 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 그게 공익을 위한 책임감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규범적 차원. 그래서 제가 이 규범적 차원 캡틴 이게 썼고. 그 다음 감성적 차원. 정말 사람이 너무 여리고 동정심이 크고 남의 아픔을 잘 보지 못하고 이러한 여린 마음, 정말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봉사 동기. 그래서 제가 블랙 위도우 제 맘대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시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만 하면 되죠. 그래서 합규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차원은 선의의 애국심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애국심. 선의의 애국심은 감성적 차원의 사례가 된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드렸고요.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게 합리적 차원. 정부 전체에 대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게 규범적 차원.
그리고 특정한 이해관계를 옹호해서 요 이해관계를 구현해 주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 더 좋은 판단이다. 합리적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여러 개의 가치들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끔은 국민 모두의 가치가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우선 반영할 때 있죠. 사회적 약자의 가치를 오히려 더 우선시 반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다 합리적 차원에 의한 공공봉사 동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히 암기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합교감, 공공봉사 동기의 차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꽤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현을 꽤 많이 했습니다. 국가직도 했지만 지방직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선의의 애국심, 그냥 애국심 구분하세요. 선의의 애국심은 감성적 차원, 그냥 애국심은 규범적 차원. 오케이?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얘기했죠.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품목별 예산제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산 제일 마지막에 품목으로 나누죠. 미시적 상향적 예산 결정 방식인 예산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는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 받아서 5년 단위의 계획 설계하고 그 다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5년 단위의 계획 세우고 그 안에 지출 한도 내에서 편성합니다. 거시적이고요. 그리고 하향적인 느낌이 상당히 강한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X입니다. 3번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본예산을 의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준예산 채택하죠. 가예산은 1공화국 시기에 채택됐던 예산 편성 방식입니다. 자, 국가재정법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수업 중에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법 잘 보셔야 합니다. 국가재정법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재정법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문제 정답 1번. 요거 조심조심. 자, 4번.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성과관리는 신공공관리론 확산에 부응해서 결과 중심적 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핵심적 수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 지표는 성과 발생의 단계에 따라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영양 등의 지표들로 구분이 됩니다. 맞습니다. 조직의 성과를 대표하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개발하는 건 정말 성과관리의 핵심적인 활동이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성과지표가 뭐예요? 바로 BSC. 근데 사실 BSC 등장하기 전에는 정부 부문에서 민간의 성과관리 지표를 사용하기가 참 힘들었기 때문에 잘 못 썼는데 신공공관리론이 되면서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이것도 정부 부문에서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오갔기 때문에 성과 지표들을 통한 관리 기법들이 민간이 아닌 정부에도 도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공부문의 성과 관리는 민간 부문에 비해서 성과 지표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자, 4번에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4번. 문제의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차근차근 진행을 할 거니까 다시 지방직을 위해서 열심히 부스터업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